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에트리에 근무하는 정상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데이터 센터 효율 표준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처음에 이제 그 엄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ESG라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런 국제 뭐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디님께서는 이제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럼 이제 뭐 탄소 발자국이나 그런 거를 평가하는 정과정 평가 방법론 그런 걸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찬 뭐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사항만 좀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좀 언급을 주셨었는데 이제 IPCC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20년 말에 2050 탄소 중립 이제 추진 전략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안에 이제 실제 세부 실행 과제를 결정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10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대부분 뭐 죄송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철강, 석유화학, 그다음 뭐 산업, 공정, 수송, 뭐 기타 이제 주로 이제 산업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주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로 이제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과기부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기부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냐 하면 여기 이제 9번 꼭지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9번 꼭지가 이제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디지털화 ICT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그게 이제 과기부의 목표고요. 그 세부 꼭지로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2030년까지 20% 절감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꼭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이제 그리드 개통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게 개통의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개통의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다음에 이제 그리도 이제 박창민 전무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실 사항들은 좀 개통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이제 세션의 흐름에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 뭐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게 서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현재 국내 160개 정도 이제 20년 기준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력량은 이제 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400메가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충 한 이제 그 원전 하나가 뭐 870메가 정도 이제 발전량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다라고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 이제 거대한 그런 서버가 집착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서버 장비, 즉 IT 장비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런 서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부대 설비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인프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설비의 전력량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30년간 20% 절감하겠다로 이제 목표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절감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측정을 해야지 뭐 이게 절감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평가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큰 화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과 평가와 개선을 통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표준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좀 미흡한 사항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 이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좌측에 여기 4개의 에너지가 있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전력 사업자에서 들어오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뭐 직접 자기들이 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뭐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워낙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그 전기를 공급을 받을 때 뭐 신재생 이렇게 인증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간접 구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전원이 차단돼도 이제 그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비상 전원
전원 같은 설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일부 센터들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차가운 물 같은 거를 직접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서버를 냉각을 하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전력 이외의 에너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들어온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부대 설비들, 냉방, 뭐 전원, 공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 설비들의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IT 장비 쪽에 들어가는 전원 크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가장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이 PUE라는 전력 사용 효율 지수라는 이제 표준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사항은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이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제일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저 꼭대기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세부 설비들 를 이렇게 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넓은 범위고, 윗부분이 이제 가장 고도화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 설비의 효율을 평가하는 그런 표준들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PUE라는 표준이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IT 서버 장비 의 효율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전기 이외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축을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실제 달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각각의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런 지표들로 평가를 한 걸 가지고, 그럼 이제 국내에 뭐 데이터 센터 160개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인증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인증제 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그 기존 대비 좀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아직 표준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표준들은 이제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크게 이제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SIC 이제 JTC1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U-T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TC1 쪽에서는 주로 이제 효율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 표준 자체를 개발하는 쪽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ITU-T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아니면 뭐 구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효과적인 방법 개발하는 표준들이 주로 ITU-T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이쪽 JTC1 쪽에서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효율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 관련된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PUE라는 지표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PUE라는 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TGG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미국에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컨소시엄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던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국제 표준은 아니었죠. 그거를 이제 JTC1 SC39라는 데로 들고 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 표준을 한 게 이제 PUE 표준이고, 번호는 여기 뭐 30134-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이제 PUE는 요 분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밑에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 전체 에너지 사용량, 수식은 간단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서버 장비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전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얼마나 되는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PUE라는 지표를 사용을 해서, 그럼 뭐 데이터 센터 서버를 뭐 서버 100대를 운영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부가적으로 뭐 공조나 냉방이나 그런 데 필요한 전기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100일이다. 그러면 PUE 값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PUE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PUE를 1에 가까운 값으로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이제 설비가, 이렇게 인프라 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PUE는 이게 크게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카테고리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뒷장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측정하는 위치를 이제 정교하게 점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3번까지 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할 포인트들을 여러 군데를 둬서 거기서 이제 정교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UE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들의 그런 측정 값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대강 뭐 한 뭐 이 정도 1.5, 1.2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레벨이 나눠지더라. 뭐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PUE는 1년 동안 이제 전력 사용량을 누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위치가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일 먼저 1번이라는 건 이제 전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UPS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설비들로 전기가 배분이 되는데 그때 이제 UPS 나가는데 이제 출력단 여기 B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측정되는 게 이제 그 PUE 카테고리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PS 출력단에서 나와서 이제 그 IT 서버 장비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해서 측정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 2번이고, 그 다음 이제 실제 서버 장비의 바로 앞단에서 측정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정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측정하기 위해서 뭐 이게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대신에 이 뒤쪽에서 측정을 하면 그 해당 서버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의 그런 게 정확도는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측정을 해서 뭐 이렇게 리포팅 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로 리포팅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센터 X가 있는데 얘는 12년도 1년 동안 측정한 게 뭐 이거다. 2.25라는 값이다.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중간에 시작을 한 거죠. 12년 6월부터 13년 6월까지 했더니 뭐 이만큼이다. 뭐 어떤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각 기관의 그 데이터 센터에서 외부로 자기들이 측정한 PUE가 얼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PUE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이외의 다른 에너지도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기 이외의 다른 에너지들을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PUE라는 값을 계산을 하려면 전기의 그 에너지 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PUE 수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PUE 값을 도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렇게 요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요 냉수 관련된 사항만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이렇게 뭐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관련성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 냉수라는 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찬 공기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냉각탑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냉각탑에서 이제 기화를 시켜서 기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찬 공기를 만들어내서 개로 이제 서버실을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 난방 공사나 이런 데서 아예 그냥 찬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그 찬물을 이용을 해서 찬 공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서버실을 냉각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도 이제 뭐 상암동에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럼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사용량을 좀 맞춰줘야 될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맞춰주는 방법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UE 계산은 아까 이제 서버 장비하고 전체 데이터 센터 전체 사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윗부분에 요만큼은 전기 사용량인 거고, 그다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전기가 아니라 뭐 냉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냉수가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양을 우리 이렇게 환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외부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효율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예를 들면 냉수 1톤을 받았으면 걔를 만드는 데는 뭐 이렇게 0.4를 곱해서 한 뭐 0.4톤 만큼의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표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국내 현황에 맞게 수치를 좀 고도화 정밀화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기를 요만큼 공급을 받고 냉수를 뭐 이렇게 160만 만큼 받았다. 160만 킬로와트로 받았으면 이제 앞에 그 수식에 따라서 전기 부분, 그다음 이제 냉수에 대한 부분에 아까 이제 전에 테이블에 있었던 변환 계수를 곱해가지고 위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100만이니까 100만 계산하면 뭐 이런 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PUE라는 거는 그 표준 문서에 보면 이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 센터 간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는 뭐 아직 일부 아닌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울 경기에 있고요. 서울 경기에 있는 것도 보면 큰 건물 안에 뭐 데이터 센터가 일부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산업이나 고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서울 경기에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추운 지방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으면 사실 이렇게 냉각이나 그런 데 사용하고 할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갈 거잖아요. 왜 공기가 차가우면 이제 외부 공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물가에 있으면 물 같은 걸 뭐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막 같은 데 있으면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사막 같은 데 설치를 하면 옆에 이제 태양광 설비를 쭉 깔아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이제 효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입지 조건이나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간에 이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PU라는 게 이제 수치로 직관적인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다 이게 비교를 해서 우리 센터는 뭐 이게 PU가 뭐 1.2다 막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용도로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와전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뭐 아리백이나 그런 걸 데이터 센터도 이제 뭐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이제 100을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산하기 위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EF라는 지표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분의 재생에너지의 사용량 포션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하나도 안 쓴다. 그럼 이제 요 계산 값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 0.2 포션만큼 그거를 이제 그 인증서를 구매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제 0.2만큼 구매를 했으면 당연히 값도 0.2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발전을 한다.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10만큼의 발전을 하고 100을 쓴다. 그러면 이제 0.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데이터 센터가 그 아리백이나 그런 데 얼마나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서버에 대한 효율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서버에 대한 그런 개선이나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버에 대한 효율 측정 지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TSV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개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서버 장비를 갖다 놓고 보면 서버 장비가 돌릴 때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걔의 성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은 양의 전기를 써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게 우리가 이 서버가 좀 우수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그런 게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양, 즉 최대 전력 사용량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서버의 전체 성능, 최대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율로 나누면 단위 에너지 사용량당 단위 성능, 그게 이제 그 서버마다 나오겠죠. 그럼 이제 서버 A랑 B랑 이렇게 있을 때 뭐 성능이랑 전력 사용량 계산을 했더니 요 계산을 했더니 값이 뭐 0.3, 0.4가 나왔다. 그러면 요런 경우는 한 요 서버 B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관리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건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서버를 새로 이제 교체할 때 그럼 이제 서버사들 여러 개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지표를 일부 활용을 해서 서버를 그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버 성능 측정 방법들이 있죠.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스펙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의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버의 그런 스펙에 나와 있는 그런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측을 해서 하면 이게 실측을 하는 게 이제 레벨 2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겠죠. 예, 그런 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서버 이제 가동률을 이렇게 뭐 측정하는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어떤 서버가 가동이 되면 뭐 평균 가동률이 있겠죠. 그 서버에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쇼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A 서버는 그 평균 유틸라이제이션 그 비율이 뭐 30%다. 어떤 거는 뭐 한 10%다. 그럼 이제 가능하면 그런 10%짜리 서버는 운행을
운영을 중지하고 뭐 20%짜리를 30%짜리를 올린다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서버가 얼마나 이렇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틸라이제이션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판단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에 되는 그런 게 서버들은 좀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자. 그럼 이제 효율이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서버를 냉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컴퓨터 서버들이 이제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냉각을 하면 만들어진 공기들도 약간 좀 이렇게 미지근한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페어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 점선 박스가 데이터 센터고요. 그럼 이제 페어리 여기로 나가 기존에는 요 경로에서 요 I라는 해서 그냥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온기를 좀 모아서 별도의 이제 냉동 칠러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거기에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열기를 다시 약간 좀 더 뽑아내서 다시 이제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게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ERF라는 그런 표준 지표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서 뭐 PUE 값은 이제 분모는 요 IT 장비가 쓰는 거니까 요 D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D가 될 테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ERF라는 값을 계산하는 거는 전체 양은 분모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칠러로 들어가는 부분의 에너지 양이 이제 F 분자로 올라가서 이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 좀 추운 지방들 예를 들면 뭐 러시아라든지 핀란드라든지 그런 데는 데이터 센터 옆에 이제 뭐 마을들이 있는 경우 그런 공기를 그 마을에다가 보내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공기 나가는 게 한 20도 정도 되는 공기를 보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가열을 해서 난방에 활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효율이 아예 찬 공기를 가지고 난방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효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센터 개별 설비에 대한 효율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측정 지표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설명을 안 드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지표가 뭐 한 10개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지 좀 이렇게 번거롭고 잘 모르겠다라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지표가 있는데요. 그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런 설비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요 그래프에서 이게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KPI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의 현재 값이 그 빨강하고 그 파랑 안에 들어가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벗어나지 않게. 근데 만약에 그게 벗어나게 되면 그 부분 그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관리자가 판단을 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하려면 결국에 이제 각각의 지표의 값을 일단 뭐 0에서 1 사이로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규화해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보면 파란색보다 지금 초록색 부분이 이제 현재 값입니다. 그럼 이제 초록색 부분이 파란색을 넘어갔죠. 그럼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상위 값이 있는데 그걸 더 넘어갔다는 거는 좀 이제 더 과도하게 뭐 이렇게 냉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거는 적절하게 아직 이렇게 온도가 예를 들면 뭐 25도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뭐 28도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관리가 안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요 넘어가는 부분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요 파란색 선, 그다음 빨간색 선, 그거 이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걸 벗어났다. 그러면 그 벗어난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지표가 많아지면 그게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뭔가 수치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보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는 거 이런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2번하고 3번 이렇게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2번하고 3번 상태를 보게 되면 약간 좀 벗어난 정도가 다른데요. 그럼 이제 관리자가 이번 현재 상태가 뭐 2번이고, 그다음에 뭐 어제 상태는 3번이었다. 그럼 지금이 상태가 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뭐 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수식으로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 2번은 지금 이제 벗어난 정도가 3%고 3번 상태는 벗어난 정도가 4%다. 그러면 어제 4%, 오늘 3%였는데 조금 더 어제보다는 관리가 됐다라고 이제 관리자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요 벗어난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그 값을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평균 뭐 표준 편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사한 수식으로 해서 벗어난 정도를 계량화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표가 5개면 벗어난 정도를 각각 5개 지표에 대한 벗어난 정도를 계산을 해서 그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제 분산 표준 편차 같이 딱 벗어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그래프에서 지표가 5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파란색 선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빨강선 선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있고 현재 측정된 값은 이거다. 그럼 이제 요 수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벗어난 정도가 한 6.75% 정도 된다라고 이제 관리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거는 뭐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딱 나오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제 또 수치를 보고서 그 벗어난 게 좀 이렇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벗어났는지를 이제 세부적인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이제 상세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요거 이제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뭔가 이게 데이터 센터의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요런 각각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그런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의 개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런 표준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개발된 표준들이 실제 이제 업계에 활용이 돼야지만 이제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 160개 중에 뭐 이렇게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뭐 인증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실 조금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높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진짜 이게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한다면 뭔가 이제 적극적인 그런 유인책이라든지 어드밴티지를 줘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를 좀 달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